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용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식량 가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최근 9월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식량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고요? 네, 북한 전문 인터넷 신문 데일리 NK가 한 달에 2번씩 이 시장 가격을 조사를 네. 합니다. 지난 9월 15일 조사인데요. 평양의 한 시장에서 조선쌀 1kg은 조선 돈 6,300원에 네. 거래가 됐습니다. 네. 자, 평양 시장의 쌀 가격이 6,300원까지 오른 것은 작년 10월 초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같은 조사를 일본의 아시아프레스라는 네. 그런 미디어에서도 조사를 하는데 지난 9월 13일 기준입니다. 네. 6,700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평양의 쌀 가격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면 뭐 다른 지역도 비슷한가요? 네. 15일 기준 신의주 네. 같은 경우는 쌀 1kg가 6,400원에 거래가 됐어요. 네. 양강도 해산 쌀 1kg에 6,58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신의주는 평양보다 100원 더 높았고요. 그렇군요. 해산은 280원이 더 높게 거래되고 네. 있는 건데요. 해산의 경우에는 지난 3월 말 쌀 가격이 5,000원대에서 6,000원대 이렇게 지금 오르내린 이후에 지속해서 6,000원대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좀처럼 그 밑으로 안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예년 9월 중순견 쌀값을 한번 올해 중순하고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현재 지금 쌀 가격 평균이 평양 신의주 해산 다 하면 대략 한 6,400원 좀 넘게 나오는데 그렇군요. 데일리 NK가 쌀 가격을 조사한 것이 2009년부터입니다. 올해 쌀 평균 가격이 지난 15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쌀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이제 어려워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일단 뭐 쌀은 그렇다 치고 옥수수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옥수수라도 가격이 좀 싸야 될 텐데 지난 15일 평양 같은 경우 옥수수 1kg 3,200원에 거래되고 네. 있습니다. 9월 초에 3,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사이에 200원이 또 올랐어요. 아. 6.7%가 보름 만에 오른 겁니다. 그렇군요. 네. 같은 날 신의주 옥수수 가격 3,300원, 해산 3,310원에 거래가 되고 네. 있습니다. 아시아프레스 조사에서는 한 3,1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쌀과 옥수수 가격 모두 북한 식량 가격이 가장 높았던 작년과 현재 지금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 작년, 그다음에 네. 올해 좀처럼 식량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식량 사정과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자, 이렇게 식량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경제학적으로 볼 예. 때는 쌀과 옥수수의 공급량이 예. 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니까 사는 사람보다 네. 공급, 파는 물건이 적으면 네. 가격이 오르게 그렇죠. 네. 돼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대략 3가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작년에 수확했던 쌀은 보릿고개인 5월을 거치면서 점차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가을 추수 이전까지는 어차피 공급량이 지금 충분하지 않은 그렇죠. 예. 그런 시기입니다. 시기 자체가. 두 번째, 수입쌀이 필요한 양에 비해서 지금 적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네. 지금 그 시기까지 적다면 수입을 해서라도 이걸 조금 메꿔야 되는데 네. 지난 7월 말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상반기 중국에 들여온 쌀은 작년 상반기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들여온 것의 10분의 1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좀처럼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정부가 양곡 판매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비교적 싼 가격에 식량을 좀 공급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식량 가격은 또 계속 올라요? 왜 그러죠?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주민들에게 정부가 운영하는 식량 예. 판매소에서 쌀도 사고 옥수수도 사라 이렇게 네.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식량을 이제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면서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쌀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였어요. 조금 싸게 팔았거든요. 네. 양곡 판매소 시장 가격이 시장보다는 처음에는 한 20-30% 쌌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쭉 관찰해 보면 식량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정부의 양곡 판매소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낳고 있는 네. 것이죠. 실제로 여러 양곡 판매소가 필요한 식량을 현재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양곡 판매소 시장 가격 식량 가격하고 시장의 식량 가격하고 격차가 처음에는
한 20-30% 차이 났거든요. 네. 지금은 2-3% 심지어는 안 나요. 차이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양곡 판매세를 통해서 이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했는데 이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또 양곡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식량의 질이 좋지 않다는 지적은 또 계속해서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양곡 판매소가 이런 상황이라면 도대체 성공을 거두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지 그렇군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네. 보겠습니다. 뭐 양곡 판매소와의 가격 차이가 없으면 굳이 시장에 가서 좋은 걸 사 할 거 그러게요. 아닙니까? 네. 네. 어쨌든 식량 가격이 오르면 그렇지 않아도 인민들의 생활이 어려운데 점점 더 어려워질까 걱정인데요. 네. 자, 인민 생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네. 사건을 좀 한 가지 소개해 그렇군요.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저녁 한 8시경이었는데요. 네. 함경북도 무산광산에서 일하는 40대 남성이 옥수수밭에서 이삭을 줍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 남성은 이제 한 5식구 거느린 가장이었대요. 예. 직장에서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아내가 남새 장사로 겨우겨우 이제 생계를 네.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것마저 이제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휴일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 팔아서 생계를 근근히 꾸려가고 있는 상황. 네. 자, 근데 얼마 전에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이제 내려오던 길에 가을 거지가 끝난 옥수수 밭을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가을 거지 끝나면 옥수수 밭에 이제 이삭 같은 게 조금 이제 그렇죠. 남아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떨어진 이삭을 봤나 보죠. 그래서 이제 떨어진 이삭을 이제 보고 나무찜을 내려놓고 이삭을 줍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곧이어 근처에 있던 규찰대원들이 네. 이 장면을 본 겁니다. 규찰대원들이 밭에서 나오라 소리를 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삭을 준 거예요. 그러다 끝내 폭행을 당해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사실 이삭 줍고 규찰대와 네. 이삭을 줍네 마네 마찰은 예전에도 있었을 네. 겁니다. 그런데 사망할 정도로 사람을 때릴 정도로 이렇게 격하게 대립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식량 사정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네. 서로가 너무 힘든 것이죠. 네. 그 농민도 이삭 주울 때 규찰대 소리 아마 들었을 수도 있죠. 그렇겠죠. 그렇겠지만 묵묵히 그냥 주었던 것은 그거라도 주어가야 네. 지금 먹고 살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이런 현실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규찰대원들도 옛날 같았으면 그냥 슬쩍 지나가거나 네. 그 사람하고 만약에 싸웠다 하더라도 네. 뭐 약간의 실랑이 정도 하고 말았겠지. 네. 사람이 죽을 정도로 구타하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음. 보여주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삭 줍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식량 가격이 오르면서 또 식량 공급도 줄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인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의 이런 환율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경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쌀 가격 그리고 이제 환율일 텐데 네. 시장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15일 평양의 한 시장에서 1달러가 조선돈 16,100원에 거래가 네. 됐습니다. 보름 전 역대 최고가였는데 그때 16,500원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한 400원 정도 소폭 내렸습니다. 네. 그러나 16,000원대 환율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보면 지난 15일 기준 신의주 원 달러 환율 16,200원, 네. 평양보다 100원이 높았습니다. 신의주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2일 날 네. 16,700원이었는데 2009년 화폐 개혁 이후에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졌습니다만 네. 사실은 지금 현재 16,000원대는 사상 최고 음. 가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0수년을 쭉 관찰해 보면 예. 달러는 보통 조선돈 보통 8,000원대에 꾸준히 거래가 돼 네. 왔습니다. 국경 봉쇄로 무역이 사실상 중단돼 가지고 외화 사용이 이제 거의 없었던 2021년 말에는 심지어 4,0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대략 8,000원 정도가 조선 주민들이 알고 있는 달러의 가격입니다. 네. 그런데 2022년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니 몇 달 전부터는 지금 16,000원대니까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쌀 가격도 사상 최고인데 환율도 사상 최고다. 그야말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지금 위기인 것 같은데요. 자, 달러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원인은 세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첫째, 코로나 시기 미국과 국제 경제가 이제 위축이 됐어요. 예. 그래서 미국 당국이 달러 가격을 올립니다. 이건 이제 보통
달러의 이자 금리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한 0.25%, 뭐 0.5% 이렇게 굉장히 네. 낮은 가격이었는데 4%대, 막 5%대까지 크게 올리면서 국제 시장의 달러 가격이 오른 것, 이것이 중국이나 북한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이것이 첫 번째라고 봅니다. 두 번째, 북한 당국이 개인 환전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격대까지 조직해가지고 개인 사이의 외환 거래를 강력히 통제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달러 가격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군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북한 당국의 정책 때문에 달러가 오르는 측면도 있어 네.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북한과 중국의 무역에서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요. 자, 수입은 어느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물론 제재 이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크게 줄진 않았어요. 네. 자, 그런데 수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제재하기 전에 뭐 10분의 1도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이 달러가 오르는 이유냐? 수출을 해서 보통은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네. 중국 유안화나 달러로 물건을 팔고 그 돈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는 것이 수입이에요. 네. 자, 그런데 수입량은 크게 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안화든 달러든 어떤 돈을 주고 외화를 주고 물건을 사야 돼요. 근데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량은 크게 줄어들었어요. 이걸 무역 적자라고 합니다. 적자죠. 예. 무역 적자가 지금 7년째, 8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외화가 없는 거예요. 북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라고 보통 네. 부릅니다. 수출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외화가 텅텅 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환은 오르게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중요한 건 이제 환율이 이렇게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좀 자, 발생하나요? 외화가 없다. 외화를 조선에서 쓸 일이 가장 많은 것은 결국 중국에서 물건 사는 건데 그렇죠. 수입하는 건데 외화가 점점점 바닥 나간다면 결국 수입도 줄어들게 될 거다. 네. 그러면 뭐 부족한 식량뿐만 아니라 공장과 기업소를 돌리는 데 필요한 원자재, 원료 수입량 이거 이제 조금 있으면 점차 줄어들 네. 거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 북한 경제는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이미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원자재나 원료를 들여오지 못한다. 식량도 들여올 수 없다. 그러면 공장 기업소의 가동률이 떨어질 겁니다. 네. 각종 건설 사업들 차질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평양 지금 1만 세대 살림집 건설해야 되죠. 네. 지방발전 2010 정책 이거 10년 동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20개 시군에 매년 공장 건설해야 되겠죠. 원산 갈마 관광지구 내년부터 지금 운영할 수 있게 하라고 네. 하는데 이것도 건설해야 되죠. 수해민 살림집 건설 4,400세대 지금 건설해야 되죠. 등등등의 수많은 건설 사업들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자, 북한도 어쨌든 국제사회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네. 예, 국제사회는 어쨌든 달러로 유통을 하고 소비를 하고 무역을 하는데 북한 이민들의 달러 사용을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북한 당국자들은 제발 이런 부분을 좀 잘 인지하고 정책을 좀 바꾸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북한의 20세 이하 선수가 참가하는 여성 월드컵에서 조선 여자 축구 대표팀이 우승을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 9월 23일이었죠.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일본을 네. 1대 0으로 제압하고 우승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2006년 그리고 2016년에도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이 네. 있어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대회는 열리지가 않았고요. 네. 2022년에도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북한 선수단이 참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2024년 대회 지금 6년 만에 출전을 한 것인데 다시 한번 우승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정상에 오른 셈입니다. 그렇군요. 축구로 세계 정상에 올랐다. 이건 뭐 기쁜 소식이죠, 일단은. 그렇죠.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북한의 그 노동신문 그 제1면에 크게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24일 노동신문 일면 머릿 기사로 네.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예. 아주 칼라로 그냥 총천연생으로 자랑스럽게 보도를 했고요. 제목은 위대한 우리 국가의 명예를 예. 세계에 떨친 조국의 장한 딸들 예. 이렇게 거창하게 달았습니다. 신문에서는 어머니 조국과 인민들에게 승리의 보고 또 기쁨의 소식을 드리었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우리의 공화국길을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경기장을 내달리는 우승자들의 모습은 세계의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네. 이런 내용도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사와 함께 선수들이 환호하는 모습, 그리고 국기를 사각으로 잡고 경기장을 활보하는 모습, 또 국기를 앞세운 채 카메라를 바라보며 촬영하는 모습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진도 네.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우승을 하기까지 참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승에 이르는 과정, 그 과정에서 또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이런 평가와 분석이 좀 있다고요? 이번에 여성 축구 대표팀은 대회에서 7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아, 7연승. 네. 네. 7경기 가운데 네. 득점은 25점, 아, 네. 실점은 4점. 예.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예, 것이죠. 어마어마하군요. 조별 예선전 같은 경우 3전 전승으로 가뿐하게 네. 물론 당연히 통과했고요. 예. 16강에서 오스트리아를 5대2로 완파. 네. 8강에서는 브라질을, 준결승에서는 미국을 연달아 1대0으로 네.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예. 자, 결승전에서는 일본마저 1대0으로 꺾으면서 영광의 1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자, 세계 여자 축구계에서 강력한 나라들이 어디냐 하면 보통 브라질, 미국, 일본, 중국 정도를 꼽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나라 모두 우승 후보로 꼽히는 나라들이었는데 네.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이 중에 세 나라, 브라질, 미국, 일본을 꺾으면서 우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제 일단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이렇게 미국, 브라질, 이건 남자 축구들도 잘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강력한 후보들을 꺾고 당당하게 우승을 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운동 경기에서는 영웅이 좀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뭐 이렇게 부각되는 선수들도 있을 텐데요. 네. 이번 대회 우승의 주역 어떤 선수입니까? 미국과의 경기에서 네. 결승골을 넣은 주인공 최일선 선수가 이번 대회의 주역이군요. 네, 결승골. 네. 네, 빠른 속도로 오른쪽 측면을 이렇게 돌파한 예. 뒤에 중앙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왼발 슛을 했습니다. 왼발 슛이군요. 네. 이게 선제골이 됐는데요. 네. 최일선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모두 6골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득점 왕을 차지하기도 그렇군요.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영웅이라고 봐야 네. 되겠습니다. 축구 영웅이네요. 네. 자,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이제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네. 북한 여자 축구가 국제 무대에서 유독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남자 축구는 잘 안 들려요. 좋은 소식이. 아, 그렇군요. 네. 여자 축구만 이렇게 잘하는 이유 뭡니까? 물론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자 축구의 참가 국가 자체가 조금 적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 축구 막 수십 네. 100몇 개 나라가 참여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굳이 이유를 꼽아 보자면 김정은 시대의 스포츠 정책 네. 이것은 체육 강국 건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조직을 했고 체육강국 건설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네.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 스포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수영장, 배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에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신년사를 통해서도 체육 분야를 발전시켜라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 김 위원장 본인이 1990년대 스위스 유학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프로농구를 보면서 농구 팬이기도 했어요. 그 네. 당시에. 자신이 집권할 때 미국 그 프로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만이라고 하는 선수를 평양으로 직접 초청하기도 네. 그렇죠. 했었습니다. 이 아버지 김정일 같은 경우는 영화나 문화예술을 이 체제를 유지하는 선전 수단으로 활용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스포츠로 이런 네.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 그래서 이제 축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역기가 있습니다. 네. 역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탁구가 있는데 특히 여자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왜 여자 축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하냐? 네. 일단 소학교 때부터 전국 각지에 축구 신동들이 있으면 평양으로 데려가서 체계적으로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수한 기본기를 대체적으로 갖추고 그렇군요. 있다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특히 탈북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탈북인들은 북한 여성들의 강인한 정신력을 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공화국의 유상을 떨쳐야 된다는 중압감 예. 이런 것도 이겨내면서 예. 어쩌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는 국제대회 출전해서 예. 좋은 성적을 거둬야겠다는 어떤 그런 결의도 있고 네. 또 북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일상 생활 속에서도 네. 닥치는 걸 다 해내지 네. 않습니까? 결국 그렇죠. 예. 아이도 키워야 되고 네. 집안일도 해야 되고 최근에는 가정 경제도 여성들이 또 책임져야 맞습니다. 네.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해낼 만큼 강인한 정신력을 승리의 요인으로 꼽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는 북한 선수단과 또 다른 나라 선수들과
또 시민들과의 거리 두는 모습 좀 달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번에 대회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다고요? 네, 대표팀 주장 최은영 선수 네. 18일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미국과의 준결승전 경기에서 승리를 한 후에 경기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콜롬비아 여성 경찰과 이렇게 포용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가지고 그렇군요. 이게 네. 이제 화제가 좀 됐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여러 곳에서 이 최은영 선수 인터뷰를 당연히 했겠죠.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인터뷰를 적극 응했어요. 예. 그러면서 경찰이 먼저 다가와 포용을 한 거다. 다른 건 없고 이 예. 칼리 시민들이랑 경찰들 우리하고 모두 이제 친숙해졌고 예. 우리 모두 응원을 해주고 뭐 힘차게 여기까지 결승까지 오게 만들어줘서 기뻐서 이제 나한테 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나도 이제 같이 이렇게 그렇군요. 했다는 식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결승전 경기에 인공기를 들고 응원하는 콜롬비아 현지인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렇군요. 네. 그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예. 이런 모습도 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이번에는 선수들이 외부인과 좀 가볍게 접촉하는 것 정도는 허용한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 예. 위원장도. 그렇죠. 너무 지난번 올림픽 때 좀 예. 위축된 선수들 모습, 너무 거리 두는 모습을 예. 좀 부정적으로 보니까 이번에는 좀 그렇죠. 일부 예. 허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 때 그 북한 선수들과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한국 언론에서는 북한 그 선수들이 그렇죠. 처벌받을 거다라는 막 청와에서 부정적 평가받았다 예. 이런 얘기도 그러다 나오고 보니까 그랬었는데요. 김정은 네. 위원장이 의식을 해서 이번에는 좀 허용했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일이야말로 좀 통 크고 대범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선수들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네. 국제사회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인사하고 서로 협력도 하고 그래야 조선도 발전하고 네. 체육인들도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예. 교류하고 또 경기도 많이 해봐야 실력도 늡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좀 김정은 위원장이 꼭 알길 예.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운동 선수들이 현지에서 현지 선수들만 아니라 또 현지에 있는 관광객들까지 또는 관람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스포츠 체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께서 좀 대범하게 좀 허용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오르고 있는 식량 가격과 또 여자 축구 대표팀 20세 이하 여자 축구 월드컵에서 우승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단파 7340kHz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밤 11시에 단파 7340kHz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